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그 2021년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단문으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2년도 행정사 민법 개혁에서 이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개정됐으니까 2020년도에 개정된 보호법에 따랐을 때 충분히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서 최근 판례 사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A는요. 자, 얘가 A예요. 2020년 7월 5일 실제 거주 목적. 예,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 쪽으로 서울의 땡땡 아파트. 예, 서울의 땡땡 아파트를 B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다. 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A는 10월 30일 매매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황이죠. 근데 2020년 이제 개정 시행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되기 전에 이 아파트에는 누가 이미 살고 있었어요? C. 그죠? 임차인 C가 2019년 4월부터 2년간 임차했던 아파트 임차인 C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C는 새집 주인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에 앞서서 B를 상대로 개정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지. 당연히 했겠죠? 네. 그래서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2니까 그 계약갱신 요구했지만 B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의 이유로 거절한 상황이죠. 거절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이즈. 자, A는요. 전 주인 B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차인 C를 상대로 그죠?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요. 2020년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여러분 임대차 보장기간이에요.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을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갱신 요구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면 누가 불리하죠? 임대인이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거 포함되죠?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본인이 실제 거주하거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유죠. 임차인으로부터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사례에서 A가 전주인 A는 전주인 B죠. B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죠. 그때 법원 뭐라고 봤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법원,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A의 주장을 인용했어요. 받아들여서 자, 임차인 C에게 임차인 C에게 임대차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 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법원이 판시했냐? 첫째, A는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 의사가 있었죠? A가 실거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
판례 이유입니다. A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도 지급했다.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즉 B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뢰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유. 임차인 C가 계약갱신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자, C가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가 2020년 언제요? 10월 30일이었습니다. 네. 10월 며칠이죠? 2020년 10월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30일 날 시행되었고 이미 10월에 매매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연등을 마쳤다. 즉 임차인 C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이죠. 계약갱신 언제 요구했죠? 그래서 2020년 10월에 요구했네요. 여기는 지문상 안 나왔는데 판례 입장은 그래요. 2020년 10월에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누가? A가 그죠? 저 A 입장이에요. 그래서 C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2020년 10월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그 이전에 이미 A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B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 이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판례 사실관계 잘 기억하시고 이 판례가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겠죠? 안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례형 문제 이 판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사례형 문제인데요. 자, 임대인 X가 2012년 7월 12일 Y에게 임대료 250 받고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 임차인 Y는 2012년 8월 28일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 다음에 건물에서 참기름 제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죠. 이 질문은 빠지고요. 그래서 X와 Y 간의 관계입니다. 2014년 7월 30일에 임대료를 연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2014년 7월 30일 임대료 인상 50만 원 인상이네요. 임대차 기간은 2019년 7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좋아요. X는 2019년 4월 6일 Y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데 같은 날 Y도 X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임대인 X는 Y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임차인 Y는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가 있는 임대차 기간이 의무 임대차 기간이죠. 의무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2018년 자, 이건 간단합니다. 사례. 그래서 2018년도에 10월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갱신됐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이게 이제 단문으로 나왔던 문제죠? 2021년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소위 의무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어떻게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 사안에서 자, 문제되는 게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른 경우. 자, 개정 전 법률에 따르게 되면은 Y가 임대차 갱신을 요구할 때는 이미
5년을 경과한 상태죠. 자, Y가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 이미 의무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해 버렸다. 따라서 개정 전 법률에 따른다면은 더 이상 갱신 요구가 불가하겠다 이겁니다. 반면에 개정 후, 그죠? 개정된 법률에 따를 때 의무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누가 Y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는, 그죠? 갱신 요구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갱신 요구는 가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정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을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Y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판례 뭐라고 봤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 1심 법원은 누굴 손을 들어줬죠? Y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거예요. Y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1심 법원 자체는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그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의무 임대차 기간, 자 1심이에요. 의무 임대차 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유로 갱신 요구 적법하다고 판시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뒤집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심 대법원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은 어떻게 봤다? 자, 개정법의 자, 우리 판례 입장이죠. 개정법의 의무 임대차 10년 보장. 10년 보장 조항은 언제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이거 중요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될 뿐이다 이거죠.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Y가 언제 계약 갱신을 요구했죠? Y는 2014년, 2019년 같은 날, 그죠? 2019년 4월 6일이네요. 2019년 4월 6일 Y도 X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했다. 즉 사안에서 Y가 갱신 요구를 한 시점에는 이미 의무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됐죠? 경과되었을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Y의 갱신 요구 따라서 뭡니까? 자, Y의 갱신 요구 여지가 없다고 해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임대인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2심의 법원 판단이 옳았다. 따라서 X의 상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각됐죠? X의 상고를 기각시켜 버렸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요거.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요거 사례형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사례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 요 사례,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도 요 관련된 사례 여러분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요 두 가지 사례 잘 정리하시고 요 관련된 사례 관련해서는 쇼트워드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을게요. 좀 더 다듬어서 문제를 해서. 그래서 요 두 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사례형 문제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